네, 안녕하세요. 김희진 선생님입니다. 교양수학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양수학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만 이러네요. 오늘은 뭐 문제를 따로 풀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항상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뭐 문제를 풀면서도 주저리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냥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그러니까 교양 수학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어떤 문제 제기, 문제 의식,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싶은 게 제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본고사 문제라든지 수능 문제라든지 뭐 그에 관련한 논술 문제라든지 입시에 관련한 문제 같은 것을 푸는 것도 뭐 유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밌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수하신 분이거나 한다는 가정에서 지금은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중학생분들, 초등학생분들한테도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습니다만 뭐 실제로 뭐 미술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또 말이 많아졌네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교양 수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부 확률하고 뭐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몬티홀 문제 또는 몬티홀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라고 하는 문제를 따라서 한번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뭐 해결 방안을 이제 개인적으로 수학적으로 논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사실 언론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접할 때나 어떤 지식을 접할 때나 뭐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따른 뭐 알고리즘 이제 이 영상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 검색 빈도나 뭐 이제 뭐라고 하나요? 시청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그러니까 빅 데이터로서 쌓아두고 있는 그 사이트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을 추천해줘서 뭐 어떤 동영상을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가지고 뭐 잘된 동영상이라는 뭐 이야기, 뭐 잘된 유튜버가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런 식의 사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어떤 뭐 정보의 처리 뭐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더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모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러 대학에서 교양 수학의 소재로서 선형 대수 그러니까 이제 뭐 벡터나 행렬에 관련한 이야기,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한다고 해요. 그게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높거든요. 근데 뭐 이제 예컨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요즘에 좀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흉흉한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사건의 범죄자가 이제 붙잡혔다고 했을 때 그 범죄자는 뭐 알고 보니까 뭐 게임 중독자였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엮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범죄자 중범죄자라고 할까요? 중범죄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게임의 위험도를 높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해보죠.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 인구라고 할까요? 게임 인구의 대다수가 중범죄자이다 이라고 하는 사고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위험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과든 이과든, 요즘에 문과가 더 확률과 통계 공부를 많이 하죠. 그 사회과학 또는 뭐 어떤 과학, 뭐 자연과학이든 뭐 어떤 과학을 하신다고 했을 때에도, 심지어 뭐 철학이든 뭐든 어쨌든 그 통계적인 어떤 이제 현상에 대한 이성적인 처리를 위해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어떤 총론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꼭 찾아보시길. 뭐 이런 거고. 이제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또 성향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몬티올 문제라는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문제로 썼으니까 딜레마였을까요? 딜레마를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지는 잘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일단 딜레마라고 하겠습니다. 딜레마. A, B, C의 방이 있다고 이야기할게요. 이 몬티올 문제라고 하는 것의 몬티올은 뭐 이거 어떤 뭐 퀴즈쇼인가 뭐 어떤 쇼를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이래요. 근데 그 몬티올 쇼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승자에게 이제 상품을 전달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승자예요. 전 사회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ABC 방에는 각각 자동차 또는 염소가 들어있어요. 염소는 2마리. 염소 2마리라는 게 두 마리라고 하는 게 2마리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염소 또는 염소 자동차 염소 또는 염소 자동차. 그러니까 염소가 있는 방 2개라고 하는 게 적합하겠네요. 염소는 2개의 방에 있고요. 자동차는 한 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는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2방에는 염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품, 여러분들이 우승하셨으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상품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ABC 중에 한 방을 고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방을 골랐어요. 근데 A방을 골랐는데 A방을 고르든 B방을 고르든 C방을 고르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골랐든 염소를 골랐든 B방과 C방 중에 하나는 염소인 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골랐다면 2방 다 염소일 거고, 여러분들이 염소를 골랐다면 뭐 자동차 염소 또는 염소 자동차일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이 ABC 방 뒤에 있는 상품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요. 축하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저한테는 정보가 모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방을 골랐을 때 제가 방 하나를 그냥 임의로 제가 방 하나를 열어서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있는 방을 임의로 연다고 이야기할게요. 염소가 있는 방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염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요? 뭐지? 염소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A방을 골랐는데 염소가 있는 방을 열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염소가 있는 방, C방에 염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당신에게 방을 바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지금 선택한 A방을 고집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바꾸어서 B방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바꿀 건가요? 안 바꿀 건가요? 바꾸는 게 유리해 보이나요? 안 바꾸는 게 유리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무엇도 둘의 확률이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자동차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염소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동차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슈퍼카예요, 슈퍼카. 뭐 전제가 늘어나죠. 근데 자동차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바꾸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동일하다. 바꾸든 안 바꾸든 똑같다. 반반이다. 한 번은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하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뭘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학생 또는 동일하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꾸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학생,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바꾸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학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자기의 신념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할까요? 의지에 따라서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은 꽤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어쨌든 답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바꾸는 것이 유리해요. 바꾸는 것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냥 A를 선택했을 때 자동차에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인데 바꾸면 지금 여기 C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A와 B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분의 1로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확률이 높아진 건 맞지만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원소들을 담은 표본 공간 안에서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학생도 꽤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 이 C가 아니라는 것이 판가름난 상황에서 A나 B나 둘 중에 하나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동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틀린 이야기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A를 고른 것은 우리가 A를 고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확률은 우리가 A, B, C 세 가지의 선택지,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표본관의 세 가지의 원소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첨의 확률은 3분의 1인 것이죠. 3분의 1인 것,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C가 아니라는 것이 공개된, 그러니까 어떤 정보, 새로운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전제가 추가되고 나서 자동차였는데 슈퍼자동차가 됐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농담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고려한 채 다시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해결한 어떤 수학자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보스 스텔 어쩌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은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어떤 기자인지 누구인지가 그분한테 물었는데 선생님 이런 문제에서 바꾸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하는 걸 물어봤는데 당연히 바꾸는 게 유리하다. 100만 개의 방이 있다고 쳐봐라. 100만 개. 100만 개의 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여기 무슨 상징적인 숫자였는데 7777이었다. 777777.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 이 문하고 당신의 문만 제외한 모든 방을 열어서 염소를 보여줬을 때 당신은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런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방의 개수를 느리고 줄여보면서 어떤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게임 이론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방이 2개라고 해봐요. 방이 2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A를 골랐는데 그럼 A나 B 중에 하나를 열어줘야겠죠. 만약에 B를 열어서
B를 열어서 염소를 보여드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뭐 아니면 제가 갑자기 곤란하니까 방을 열어드릴 수 없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선택을 바꾸실 거잖아요. 뭐 이건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네요. 또는 뭐 방이 100개 또는 뭐 100만 개 이런 식으로 뭐 방의 개수를 좀 큰 수로 늘렸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뭐 무모함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만화에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도박에 관련한 일본 만화에, 그러니까 몬티올 딜레마를 소재로 한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100만 개가 됐는데 이 방 하나랑 여러분이 고른 방 빼고 다 열어서 염소를 보여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선택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이 이성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감각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인간의 직관이라는 게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반대로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이성적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죠. 딴소리인데. 그래서 어제인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뭐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A 봉투와 B 봉, 이건 지금 조건부 확률이랑 연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B 봉투가 있는데 A 봉투는 70% 확률로 1달러가 들어있고 30% 확률로 100달러가 들어있어요. 100달러가. 얘는 무조건 그냥 40달러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고를 거냐, A랑 B 중에. 일단 뭐 저도 뭐 경제학 실험 이런 거 참여하는 걸 되게 즐겨 했는데, 게임 이론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뭘 고를 거냐. 예를 들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의 기대값은 70%로 1달러, 30%로 100달러니까요. 100분의 10분의 7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30.7달러인가요? 얘는 40달러죠. 얘가 높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고르는 게 옳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0달러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근데 이런 전제에는 또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노동을 막 했어요. 노동의 대가로 A 봉투 아닌 B 봉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의 강도에도 어떤 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뭐 이틀 밤을 꼬박 새서 해야 되는 일이었다. 아니면 10분 안에 그냥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봉투를 따르든 B 봉투를 따르든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기대값이 높지만, 그러니까 뭘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 또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금액의 차이를 줄 수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는 4만 달러니까 이제 뭐 한화로가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얘는 뭐 1억이 넘을 거고요. 얘는 1000달러죠. 1000달러면 얼마요? 어쨌든 뭐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액 수준이 달라졌을 때는 어떤 성향의 변화를 보이는지. 여러분 항상 이성적인 선택만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높은 기대값을 갖는 결과만을 택하고 있으신지.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적으로 되게 유효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장 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슉슉슉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사실 원래 배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 또는 어떤 직관이라고 하는 게 항상 둘 중 하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얘기였고, 그것을 이제 조건부 확률과 연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임 이론은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찾아보시고 얘기할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일단 조건부 확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아래서 있는 확률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것의 정의는 이렇게 하죠. P A 바 B. 뭐 일본식으로는 P B 언더 A 이렇게 쓰기도 해요. 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P B 분의 P A 교집합 B.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잖아요. 어떤 전체 집합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B가 일어난 사건, A가 일어난 사건과 B가 일어난 사건을 어떤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PA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집합, 즉 S라고 할까요? 여기서 샘플 스페이스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이 A의 원소의 개수, 또는 뭐 이제 무한 집합이라면 어떤 이제 적분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S와 A의 비율을 가지고 확률을 정의한다는 말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B 바 A라고 하면 B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소적으로 B로 한정하겠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P A 바 B는 P B분의 P A 교집합 B였는데, 뭐 곱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곱사건의 확률은 다시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로 나타내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실 제가 몬티올 문제를 풀어봤을 때 경우의 수로 분류해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뭐 설정해서 항상 바꾼다 라고 가정했을 때 A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B의 자동차, C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이렇게 사건을 나누어 가지고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제일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해보시고, 오늘은 그 베이즈 정리, 뭐 약간 인공지능 얘기나 뭐 언론 얘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베이즈 정리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맞춰볼게요. 이거 이제 사건을 설정해 볼게요. 일단 A는 내가 고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른 방이에요. 그리고 B랑 C는 나머지 방이에요. 그리고 사건 X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사건 X를 사회자, 즉 사회자가 이제 여러분들 A를 골랐는데 C를 열어주는 사건을 X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를 이미 여러분들이 고른 방이라고 상정하고 B씨를 나머지라고 상정한 후에 사회자가 C를 열어주는 사건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유효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C를 고르든 일단 뭐 A를 고른 방으로 두든 B를 고른 방으로 두든 C를 고른 방으로 두든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반성을 잃지 않기 위한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PA 바 X, 즉 사회자가 C를 열어줬는데요. 여러분들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꿨는데, 죄송해요. 이거 지금 방이 A, B, C고요. 사건은 A 별이라고 할게요. A 별은 즉 뭐 A, B, C 별은 각각 방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 자동차가 있는 사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PA 별 X 바 X라고 하면 이제 사회자가 C를 열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바꿨을 때 자동차에 당첨될 확률이에요. 반대로 B 별 X는 여러분들이 C를 열어줬으니까 바꾸면 무조건 B잖아요.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둘 값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볼게요. 일단 뭘 정해도 좋은데 PA 별 바 X랑 B 별 바 X가 있을 거고 뭐 다 해볼까요? PC 별 바 X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PC 별 바 X는 당연히 빵이죠. 왜냐면 사회자는 그 자동차가 있지 않은 방을 열어준다고 했으니까요. C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번 지금 일단 정의부터 적으면 P X 분의 PA 별 교집합 X PX 분의 PB 별 집합 X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구해야 되는 건 PX예요. P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한 건데 지울게요. 이것을 일단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본 공간으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상정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표본 공간까지는 없고 그냥 A 별 이런 핫도그가 있는데 핫도그를 A 별, B 별, C 별이라고 할게요. 이게 표본 공간이죠. 왜? 무조건 A 별, B A나 B나 C에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전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X가 걸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비어 있는 집합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요. 그리고 각각을 이제 생각해 보죠. 자동차가 A에 있을 때 자동차가 A에 있었다고 하면은 P A 별 교집합 X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P 자동차가 A에 있을 때니까 이게 사실 정의가 좀 불쾌하긴 하네요. PX 바 A 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A에 있을 때 X를 열어줄 확률, 그러니까 X를 열어줄 확률이라는 게 아니라 X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X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자동차가 있지 않은 방을 열기 위해서 C를 열어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A에 있으니까 B 또는 C를 열어야 되는데 B 또는 C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되는 확률로서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P X 바 B 별이라고 하면요. X 바 B 별이면요. 일단 B에 자동차가 있는 거니까 A를 선택하고 A와 B를 제외한 무조건 방 C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이 1이에요. 이건 나누지 않을게요. 나누지 않아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엄밀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오버한 감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X바 C 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PX 바 A 별과 PX 바 B 별이라고 했을 때요. 이 친구는 PA 별 분의
x 교집합 a 별이고 px를 구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x 바 a 별 헷갈려. pa 별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나? pa 별은 죄송합니다. 이게 의미를 잘못 부여했네요. 지금 A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사회자가 C를 열어줄 확률, A가 있는 경우에 C를 열어줄 확률. 조건부 확률로 어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P A 별 중에 X 이렇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px 바 a 별이죠? px 바 a 별. px 바 a 별이 2분의 1이에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A에 있을 때 C를 열어줄 확률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거꾸로 했어요. PA, PB.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x 바 a 별은 pa 별 분의 px 교집합 a 별인데요. 얘가 2분의 1이니까요. 지금 px 교집합 a 별은 지금 pa 별이 3분의 1이니까요. pa 별, pb 별, pc 별이 모두 3분의 1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동차가 A에 있을 확률이나 B에 있을 확률이나 C에 있을 확률은 다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6분의 1이 되고요. PX 교집합 B 별은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3분의 1이고요. PX 교집합 C 별은 빵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PX는요. PX는 A의 교집합과 B의 교집합과 C의 교집합을 모두 합친 결과니까요. PX는 이 친구들을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6분의 1, 여기 3분의 1 더하기 빵에서 2분의 1이고요. 네,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해보면 P A 별 바 X는 2분의 1 분의 6분의 1이니까요. 3분의 1이고요. P B 별 바 X는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분의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두 개 더해서 1이 되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바꿨을 때 A의 자동차에 있을 확률보다 바꿨을 때 B의 자동차에 있을 확률이 2배 더 큽니다. 3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요. 되죠? 그러니까 사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을 잘 설정하고 그 사건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여서 언어적인 면에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지만 이제 자연 언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대상화할 수 있는지를 가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주제를 생각만 해와서 푼 건데 재밌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답답하셨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시고, 경우의 수로 푸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또 그냥 이제 무조건 바꿀 때 A를 선택한 경우, B를 선택한 경우, C를 선택하는 경우 그냥 나눠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수형도 그리면서 세는 거 있잖아요. 수형도 저번 시간에 그려서 했었는데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바꿨을 때 확률이 2배예요, 2배.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당연합니다. 제가 풀다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B, C가 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A를 골라서 있으면 당첨이고 없으면 꽝이잖아요. A를 골랐을 때 있으면 3분의 1이고 있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없을 확률이 3분의 2예요. 근데 있으면 바꾸면 꽝이고 없으면 바꾸면 무조건 당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A가 당첨이어야지만 당첨인 거고요. 바꾸지 않으면 A가 당첨이어야 당첨인 거고, 바꾼다라고 하면 A가 당첨이 아니면 무조건 당첨이에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관적으로 어떤 예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식의 오류가 있는지를 잡아내는 과정은 당연히 이런 이제 언어에 관련한,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에 관련한 수식이 더 간편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과정에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러니까 전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런 직관적인 방법이 또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재밌었네요. 몬티올 딜레마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 만나요.